8월 26일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은 8월 25일 화요일이 되겠고요. 자, 현지 서부 시간으로는 3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장부터 분석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테슬라, 내일 어닝 발표있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국제 뉴스까지 두루두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대 지수 모처럼 활짝 반등에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풀이장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장이 시작하면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또 시작이다. 최근 시장의 흐름이 그랬잖아요. 오버나잇장, 애프터마켓장, 풀이장까지는 다 오르다가 본장 시작하면 또 내리꽂다가 또 애프터마켓에 또 오르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특히 반도체 섹터군. 오늘도 그러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버텨줬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지금 히트맵에 보면 브로드컴 빼고는 다 그림 파릇파릇.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따 끝나고 엔비디아 얘기 다시 해드리겠지만 S&P 500 플러스 0.32, 나스닥 플러스 0.66, 다우 플러스 0.30, 러셀 2000 플러스 0.42로 4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을 이끈 섹터는 바로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 특별히 내일 어닝을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마소도 0.9% 상승했고 메타도 1.97 올랐고 엔비디아는 무려 2.19, 테슬라는 0.37, 반면에 애플은 0.14 하락했고요. 아마존도 0.39 내렸습니다. 자, CNBC 방송에 따르면 한동안 급등했던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습니다. 뉴욕의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금리는 7bp 이상 하락하면서 4.625%를 기록했고요.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을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일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채금리는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미국 재무부가 지금 연준을 제끼고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국채금리 하락입니다. 목숨 걸고 있거든요. 9월달도 한 번 더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반도체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남겨두고 기대감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AMD와 마이크론은 각각 4.9%, 2.5%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실적은 내일 애프터마켓 장 끝나고 공개될 예정이죠. 다만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았어요. 오늘 이 지수만 잘 나왔어도 참 좋았을 텐데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9.4를 기록해서 지난달보다 0.8포인트나 하락했거든요. 시장의 전망치도 90.2였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90점하고 89점은 큰 차이잖아요.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도 투자 심리 악화를 위축시키는 데 한몫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지표 발표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일 발표될 GDP 그리고 PC 가격 지수가 경제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와, 내일 PC 발표 있네. 달러는 하락했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은 0.1% 상승한 1.1676달러, 파운드 달러 비율은 0.1%는 1.3652달러. 자, 국제 유가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무력 충돌 대신에 경제 제재로 전환하자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유가는 무력, 전쟁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WTI는 전거래일 대비 3.12% 하락한 배럴당 82.3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안을 발표했죠. 어저께 구체적으로는 이란의 핵, 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작전, 원유 수익 창출 등을 지원한 전 세계 개인, 기업, 선박 등 60여 곳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 만약에 이란을 도와주거나 이란 편에 서거나 미국에 이거에 협조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중국도 똑같이. 오늘 중국이 바로 발표했죠. 국제사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의 이란과의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중국도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제재 범위도 넓혔죠.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로 넓혔습니다. 자,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유가는 크게 내렸다고 CNBC는 해석을 했고요. 스캇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역시 지난주 CNBC 방송에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결정은 당분간 전쟁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안 하는 대신 이렇게 하는 거다.
자, 새 제재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긴장 완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당국은 제재를 발표하면서도 제재 대상 국가가 발효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꽁수라고도 할 수 있고 묘수라고도 할 수 있죠. 오히려 주변 국가들에게 시간을 주겠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베선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교역 상대국들에게 왜 2차 제재를 바로 적용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너무 늦기 전에 이란과의 거래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이렇게 무자르듯 딱 자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거래가 계약도 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뺄 시간을 준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저께 8만 딱 찍었다가 흘러내리더니 7만, 지금 가격은 봐드릴까요? 78823으로 좀 살짝 흘러내렸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유가 한번 볼까요? 87029 WTI. 와, 오늘 많이 내렸네. 마이너스 5.58. 말 나온 김에 30년물 금리 한번 봐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타 저장해놓고 보세요. 30년물 금리, 오, 좋아요. 5.17. 요게 이제 4점대로 5가 4로 바뀌면 이제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전체 히트맵을 보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군이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컴퓨터 섹터군 있죠. 델, 아마트, 아네트죠. 그 다음에 시게이트. 오늘 샌디스크는 조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인방이었잖아요.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근데 조금 갈라서는 분위기야. 샌디스크는 요즘 독고다이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어쩔 때는 뭐 나스닥이 빠져도 혼자 가고, 어쩔 때는 뭐 나스닥 반도체 가도 혼자 떨어지고. 얘네들하고 조금 샌디스크와 시게이트하고 조금 갈라서는 분위기. 자, 오늘도 불안불안했거든요. 응? 이게 아마존, 이 M7,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도 M7들이 못 가면 안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반도체도 가고 M7도 가면 이제 날아가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얘네가 문제였죠. 그렇죠? 애플, 구글. 이거는 근데 지금 잠깐만요. 그렇죠? 원데이 퍼포먼스 맞네요. 조금 밀리는 모습 보이는. 얘네가 오늘 만약에 갔으면 진짜 오늘은 날아가는 날이었죠. 프리장에서 많이 올린 부분을 요때 좀 많이 깎아먹어서 장 초반에. 그렇죠? 막판 이제 조금 올랐고. 자,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테슬라 플러스 0.37 350.25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애프터마켓도 조금 오르고 있죠. 팀장님, 뭐 0.37% 갔는데 뭐 테슬라 뭐 그렇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오늘 테슬라 악재 뉴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 쉽지 않겠다 했는데, 여기 보면 이거 이제 3분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이때부터는 조금 무너졌어요. 동부 시간으로 1시부터 무너졌지만 이때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선방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테슬라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악재라고 표현하면 조금 심한 표현일 수 있지만 어찌됐든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렸으니까,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재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이버트럭 가격을 인상해버렸어요. 어이구야. 두 번째는 계속해서 지금 며칠째 흘러나오네요. 중국에서의 리콜 대수가 너무 커요. 298만 대. 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트럭 가격을 인상해버렸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5,000불이나 올렸습니다. 이제 베이스 모델은 74,990불이 되었는데, 이게 왜 좀 심각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트럭을 처음 약속한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2019년이었어요. 지금부터 7년 전. 그때보다 이제 가격이 거의 더블이 됐어요. 야, 이렇게 하면은 테슬라가 반값 테슬라 맨날 얘기하는데, 반값 테슬라가 이제 25,000불이었거든요. 5만 불 되겠네. 예,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왜 또 심각하냐면, 사이버트럭이 판매량이 32%나 감소해서 지금 재고가 쌓였거든요. 재고는 쌓였는데 가격은 인상한다. 살 놈은 만들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 사람은 사게 하면서 판매 감소량의 부족분을 팔리는 차에 5,000불 인상으로 메이크업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식당들이 보통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별로 사람도 없는데 비싼 식당들. 근데 가격은 계속 올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가면 왠지 이 집의 적자 매상을 혼자 다 끌어올려주는 느낌이야. 약간 지금 그런 분위기죠. 밸런스도 수요보다 원가가 우선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 IBD는 이번 인상을 테슬라 주가의 키 테스트로 표현했는데, 시장이 수요 둔화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시험대에 올랐다.
판매량은 32% 감소 중인데 가격은 올린다? 야, 이거 과연 성공할까? 그쵸. 더불어서 중국에서 298만 대 리콜이 진행 중에 있죠. 이게 사이버 트럭 이슈와 겹치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린 범인이었습니다. 자, 반대급부로 테슬라를 밀어올릴 진짜 엔진이라는 긍정적 프레이밍의 기사도 병존합니다. 뭐 로보택시라든지 AI 내러티브 쪽으로 추정이 되는데 호재 뉴스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궤도 데이터 센터 발사 일정이 2027년으로 앞당겨졌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계속 지금 합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연동 가능성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호재인 거죠. 자, 오펜하이머는 자율주행 트럭인 코딕 AI의 아웃퍼폼을 게시했는데 로봇 트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잠재 경쟁자로 언급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경쟁자들이 너무 많죠.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는 아예 그 로봇들 무슨 올림픽이 열렸는데 겁나게 빨리 뛰더라고요. 우사인 볼트 기록을 깨더라고요. 보셨나 모르겠네. 중국 애들 거라서 제가 기분 나빠서 소개를 안 했는데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가 진입할 시장의 장기적인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인상 뉴스는 부정적 프레임으로 수요 약화 시그널과 함께 원가 방어라든지 마진 관리의 긍정적 프레이밍으로 동시에 소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 테슬라의 변동성을 키운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대로 오늘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죠. 자, 그럼 오늘 유가가 3%대나 급락했는데 좀 이상하죠. 아니, 미국이 대이란 경제 압박을 가하면 우리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자, 요 기사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당장 원유 공급을 크게 줄일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차질 우려도 다소 낮아진 거죠. 통상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가 막 급등하는 이유는 전쟁 때문에 유조선도 못 통과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제대로 붙었죠. 50% 보복 관세에. 일단 캐나다도 강경 노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미국 제품의 최고 50%의 보복 관세 매기겠다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깡패짓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캐나다도 저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데, 왜냐하면 캐나다는 아직 미국과 맞짱 뜰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합의가 될 텐데 한 45% 정도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내일 엔비디아 어닝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항상 엔비디아 어닝은 잘 나와도 폭락했잖아요. 근데 이번은 다르지 않을까?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 미즈놀에서 게시판에서 했잖아요.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자, 오늘도 또 게시판이 올라가는데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제가 딱 VIP 멤버십에서 종목 하나만 딱 추천해. AIXI. 겁나게 많이 갔죠. 자, 보세요. 자, 이틀 전에 이 368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 대표죠.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 주식으로 대박 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대박 나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좀 참여 좀 합시다. 이거 10분의 1이 뭡니까? 자, 엔비디아 어닝 이후에 오를까요, 빠질까요 물어봤더니 오른다가 56%, 내린다가 44%. 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글을 잘못 썼어. 엔비디아로 썼어야 했는데 엔디비아로 썼어. 근데 역시 척하면 착하고 알아들으시네. 야, 그 제가 여기다 이제 댓글로 이렇게 수정했죠. 이렇게. 그렇죠? 귀여운 실수. 자, 오늘도 또 올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주가의 모습인데요. 7일째 빠지다가 하루 앞두고 오늘 파란색 불이 나왔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요, 매출이 2배 이상 가까이 늘어날 것,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우. 전년 대비 2배 뛰어넘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든 5%가량 움직일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와, 대박. 근데 여러분, 엔비디아 주가 움직이면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주목하는 거거든요. 최대 2,800억 달러. 느낌 안 오시죠? 달러로 하니까. 한국 돈으로는 390조 원 가까이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는 건데, 지난 12개 분기 동안의 예상 변동률이 평균 8%에 육박했다는 걸 감안하면 높아진 눈높이에 반해 주가의 기대감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월가는 그만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짚으면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며 주가가 20%씩 요동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기대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요즘에 여러분 엔비디아가 20% 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파트너들이 20% 가죠. 시장이 부여하고 있는 밸류에이션도 현재 24배 수준으로 AI 대장주라는 명성에는 다소 걸맞지 않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여전히 고속 성장하고는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성숙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죠. 자, 이와 더불어 장기 전망, 성장 전망에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한 발 물러서 보면 단기적인 실적 수치가 회사 주가에 의미 있는 상승 촉매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엔비디아 주가랑 테슬라 주가랑 같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왠지 아세요? 그렇죠. 엔비디아 거의 아예 그냥 일론이 대놓고 말했잖아요. 응? AMD 리사스 우리 사장님 뒷목 잡았잖아요. 그냥 아예 엔비디아랑 우리랑 함께 간다. 특별히 스페이스X. 스페이스X에 대한 요 뉴스 조금 더 전해드릴게요.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에 속도를 냅니다. 자, 내년 하반기 엔비디아 칩으로 구동되는 위성을 띄우고 엔비디아 밑줄짝 이듬해에는 규모를 대폭 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단순하고 저렴하고 집적도가 높고 가볍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일정도 점점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저희가 조금 더 정리해서 별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위성 발사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루이지애나주에 1천억 달러를 들여 초대형 스타쉽 발사 기지까지 짓기로 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와, 돈 많어. 네. 자, 엔서로픽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기업 공개 IPO 시장에서는 엔서로픽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자사의 잠재 시장 규모를 30조 달러.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알아요? 30조 달러가 원화로 얼마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4경입니다. 4경. 대박. 이거 대한민국 1년 예산을 와. 앞서 스페이스X가 상장했을 당시 터무니없다는 말이 나왔던 숫자보다도 더 큰 숫자입니다. 근데 다만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엔스로픽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수긍하는 분위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페이스X 상장할 때 저 숫자 나왔을 때는 뻥까네. 말이 돼? 근데 지금 엔스로픽은 사람들이 엔스로픽은 가능하지. 왜냐하면 최근 엔스로픽의 매출이 15배 가까이 늘었어요. 회사 측은 내후년이면 2천억 달러까지도 갈 수 있대요. 구체적인 전망치까지 내놓은 데다가 회사 몸값이 2조 달러, 한편에선 3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오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역대 최대 타이틀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야. 좀 빠지긴 했지만 애플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년 만에 차세대 맥미니를 선보였습니다. 아시죠? 애플에서 만든 그 조그만 그 미니. 여기에 이제 자사 시스템 칩 이렇게 뭐 했다는데, 근데 주가는 정말 안 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드러켄 밀러 아시죠? 천재 투자자. 지금도 현역이죠. 한편으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멘토예요, 멘토. 근데 미국 경제 마크 실세로도 꼽히는 드러켄 밀러가 국채의 바이백 확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금리 상승은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의 신호라며 인위적으로 누르는 건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결정은 큰 실수라면서 원래 목적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채 만기를 정직하게 조정하고 시장이 정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장 스스로 가능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실업률이 통계 방식을 살짝 나쁜 말로 말하면 장난치고 좋게 말하면 지혜롭게 해서 지금 발표되는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거지 실물 경기에서 실제 실업률은 어마어마하다고 미국 현지에 있는 미즈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뉴스에 났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GDP, PC,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의 엔비디아, 이번 주말은 또 그 잭슨홀 미팅. 자, 바카스 먹고 버티시면서 미즈노과 함께 한번 멋지게 갑시다. 아셨죠? 스페일핑 초단타 클래스 8월에 개강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정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아셨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곧 마감할 텐데 공개 우리 밑에 보시죠. 고정 댓글에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 오고, 그냥 제가 항상 올려드리잖아요. 지난 샘플 영상 오케이 보시고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코스입니다.
단타 안 치는데 단타 가르치는 클래스가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매가 흐름, 그렇죠? 그리고 말이 초단타 클래스지 사실 스윙 잘하기 위한 핵심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변함없이 VIP 멤버십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